기출유형 문제 4회 답안 파일에서 작업합니다. 문제 1-1번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데이터 가져오기와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데이터 편집을 수행하라고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1-1번은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널값을 위쪽 데이터로 채우고 불필요한 행을 제거하라고 되어져 있죠. 제시된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홈 탭에 엑셀 통합 문서를 클릭합니다. 기출유형 문제 폴더의 4회에 문제 1 데이터 폴더에 있는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엑셀 파일 선택해서 열기 단축 클릭. 탐색창이 열리면 엑셀 파일에 포함되어져 있는 테이블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 지시사항에는 어떤 테이블을 가져와라 라고 제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포함되어져 있는 테이블은 하나이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을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앞에 확인란 체크 표시해서 데이터 편집을 위해서 데이터 변환 단축 클릭합니다.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이 열리면 데이터 쿼리에 행정구역이나 총 전입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같은 행정구역 정보가 하나씩만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널값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쪽 데이터를 아래로 채우기 위해서 널값을 다 이전 데이터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행정구역 필드에서 메뉴 변환에 채우기에 아래로 클릭해서 이렇게 널값을 다 위쪽 데이터로 채우기를 합니다. 전입사유별에는 개라고 하는 목록을 제거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입사유별 선택해서 필드 목록에서 개의 체크 표시 해제하고 확인 단축 클릭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쿼리 이름은 전입사유별로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 이름 선택해서 전입사유별이라고 변경합니다. 다음 문제 1-2번은 국내선 테이블에서 추출을 사용해서 새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노선별 필드의 왼쪽 두 자리의 텍스트를 이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국내선 테이블에 노선별 필드를 선택을 하고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는 거니까 열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왼쪽 두 자리의 텍스트를 추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열 추가에 추출이라고 하는 도구에서 범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선택을 하면 텍스트 범위 추출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시작 인덱스 그리고 문자 수를 입력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제일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작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 수는 두 글자니까 문자 수에 2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확인 단축 클릭해보면 이와 같이 텍스트 범위의 왼쪽 두 글자만 추출해서 반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드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지역별로 변경합니다. 다음 문제 1-3번은 국내선 테이블과 국제선 테이블을 결합해서 그룹화하라고 되어져 있죠. 홈 탭에 쿼리 추가에 쿼리를 새 항목으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쿼리를 새 항목으로 추가를 활용하라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추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두 개의 테이블에서 첫 번째는 국내선, 두 번째 테이블에는 국제선을 선택하고 확인 단축 클릭합니다. 그럼 추가 1이라고 하는 쿼리가 생성이 될 거고 추가된 테이블에 기간과 항공 필드를 사용해서 그룹화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메뉴 변환에 그룹화 선택. 그룹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그룹화 항목을 추가해야 되는데 기본에서는 하나밖에 추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그룹화가 필요하니까 옵션은 고급으로 바꿔주고 자, 첫 번째 그룹화 항목은 기간 그리고 그룹화 추가 클릭해서 두 번째는 항공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세열 이름은 자, 첫 번째는
운항편이라고 입력해서 연산은 합계로 두고 열은 운항편의 계를 합계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시 집계 추가 클릭해서 여객명이라고 입력하고 연산은 합계, 열은 여객명의 계를 선택해서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합니다. 기관과 항공으로 이렇게 두 필드에 대한 합계가 그룹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오른쪽에 쿼리 설정의 이름에서 항공운항 통계로 변경합니다. 문제 1-2번은 지시사항에 따라 데이터를 편집하고 모델링하라고 되어져 있죠. 2-1번은 파워쿼리 편집기에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에 열 병합을 사용해서 새 필드를 추가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제시된 필드는 시도와 구군시라고 하는 두 개의 필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열 병합을 사용할 때는 필드 선택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도와 구군시라는 필드를 순서대로 선택을 해야 제시된 결과처럼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 컨트롤 키와 함께 구군시 필드를 선택을 하고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는 거니까 열 추가에 열 병합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구분 기호에서는 공백을 선택을 하고 요 새 열 이름에서는 행정구역이라고 입력합니다. 제시된 내용 중에 모든 작업 단계는 하나로 기록되어야 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열 병합 대화 상자에서 구분 기호와 열 이름 바꾸는 걸 하나로 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하게 되면 자, 오른쪽에 행정구역이라는 새로운 필드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적용된 단계에 보면 이렇게 삽입된 병합된 열이라는 단계가 하나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2-2번은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에 고령 인구 현황 테이블에 있는 65세 이상 전체 필드를 병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현재 테이블에 있는 기간과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두 필드와 매칭되는 65세 이상 전체 필드를 병합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현재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에 병합된 필드로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매칭되는 필드가 두 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메뉴 홈에 쿼리 병합을 선택을 합니다. 대화 상자에 첫 번째 테이블로는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이 선택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고령 인구 현황 테이블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매칭될 필드는 기간과 행정구역. 자, 컨트롤 키와 함께 나란히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드 선택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서는 기간이라는 필드 첫 번째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키와 함께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필드를 선택하는데 열머리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두 번째 필드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머리글에 숫자 2라고 표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간과 행정구역이라는 두 개의 필드를 선택을 하고 자, 두 번째 테이블에서도 기간 필드와 컨트롤 키와 함께 행정구역이라는 필드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두 필드의 값이 매칭되는 정보를 찾는데 자, 조인 종류를 보면 왼쪽 외부에 첫 번째 모두, 두 번째 일치하는 행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죠. 제시된 내용은 왼쪽 외부라고 되어져 있는데 목록은 이렇게 왼쪽 외부나 오른쪽 외부 또는 내부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민등록 인구 테이블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반환을 하고 두 번째 고령 인구 현황에서는 일치하는 행만 반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인 종류는 왼쪽 외부로 기본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왼쪽 외부로 선택을 해놓고 그대로 확인 단추 클릭합니다. 추가된 고령 인구 현황 필드에 확장 아이콘 클릭해서 자, 모든 열 선택은 해제하고 65세 이상 전체 필드만 체크 표시 그리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체크 표시 해제하고 확인 단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에 65세 이상 전체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번은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워쿼리 편집기에서의 작업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홈 탭에 닫기 및 적용에 닫기 및 적용 클릭해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이동합니다. 2-3번은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관계 설정을 위해서 모델 보기로 이동을 하고 자, 인구 레이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인구 레이아웃은 비어있는 레이아웃으로 제공을 하고 문제에서 제시된 테이블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자동 레이아웃을 클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자동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테이블이 다 레이아웃에 추가가 돼버려요. 이러면 또 하나하나 테이블을 선택해서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지우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테이블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테이블을 제거할 때는 현재 다이어그램에서만 지워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에서 제거가 있고 모델에서 삭제가 있는데 모델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현재 파일에서 테이블 전체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복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액션이고 그래서 다이어그램에서 삭제를 해야만이 비어있는 레이아웃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동 레이아웃은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는 문제는 직접 테이블을 추가해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자, 전체를 추가하지 마시고 그냥 지정된 테이블만 추가해서 관계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제시된 테이블 세 가지죠. 우선 주민등록 인구 현황, 그리고 고령 인구 현황, 그 다음 전입 사유별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추가해서 자, 컨트롤과 함께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 설정을 하는데 우선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에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필드와 고령 인구 현황 테이블의 행정구역을 서로 관계 설정하래요.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의 행정구역을 고령 인구 현황의 행정구역으로 드래그 앤 드롭. 그럼 새 관계창에 이렇게 두 개의 필드가 매칭됐는지 확인하고 자, 카디널리티는 자동으로 1대1 그리고 교차 필터 방향은 모두로 자동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활성으로 만들기가 체크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 설정은 하더라도 이 옵션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비활성화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활성으로 만들기가 꼭 체크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대로 저장 단축 클릭. 자,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설정 필요하죠. 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의 행정구역과 전입 사유별의 행정구역이라는 필드를 관계 설정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다른 쪽의 행정구역 위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고 자, 두 테이블의 필드가 올바르게 매칭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카디널리티는 1대 다 그리고 교차 필터 방향은 싱글, 단일로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 활성으로 만들기가 체크되어져 있고 그대로 저장 단축 클릭합니다. 문제 1-3번은 지시사항에 따라 계산식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죠. 3-1번은 국제선 테이블에 평균 여객수를 표시하는 계산열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계산식 추가하기 위해서 테이블 보기로 이동을 하고 데이터 창에서 국제선 테이블을 선택을 할게요. 계산열을 추가하는 거니까 자, 테이블 도구에 세열 추가합니다. 필드 이름은 평균 여객수이고 활용 필드는 운항편의 개와 여객명의 개 필드를 사용하죠. 제시된 함수는 없으니까 계산식처럼 여객수 나누기 운항수 해서 계산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우선 열 이름은 평균 여객수로 입력하고 이퀄 뒤에서 대괄호 입력해서 여객명의 개를 운항편의 개로 나누게 하고 엔터.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하고 소수 자릿수는 2자리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 3-2번은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에 성비를 표시하는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로 이동을 합니다. 자, 측정값의 계산식은 남자 인구의 합을 여자 인구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이면 남성이 많고 100 미만이면 여성이 많음으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용하는 함수는 if와 sum 함수를 쓰라고 되어져 있죠. 테이블 도구의 새 측정값 클릭. 측정값 이름은 성비로 입력을 하고 이퀄 뒤에서 자, 계산식은 남자 인구수의 합계를 여자 인구수의 합계로 나눠서 비율로 처리를 하고 if와 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우선 비율부터 계산할까요? sum 함수 입력해서 작은 따옴표 입력. 그래서 키워드로 남자라고 입력을 하면 주민등록 인구 현황의 남자 인구수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탭이나 마우스로 클릭, 괄호 닫고, 자, 나누기. 요 다시 sum 함수 입력해서 이번에는 여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의 여자 인구수 선택, 괄호 닫고, 곱하기 100. 이러면 비율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율이 이제 if 함수로 조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sum 앞에서 if 함수 입력해서 계산해 놓은 비율을 이렇게 괄호로 우선순위를 묶을게요. 그래서 if 뒤에 괄호 열고 성비 비율을 다시 괄호로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놓은 비율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면 컴마 true 값으로 남성이 많음으로 표시하고 컴마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으로 여성이 많음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겹다운표로 묶어주고 if에 괄호 닫고 엔터. 다음 문제 3-3번은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에 송파구에 평균 인구를 반환하는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죠. 주민등록 인구 현황 테이블에서 테이블 도구에 새 측정값을 추가합니다. 자, 측정값 이름은 서울 송파구 평균 인구라고 입력을 하고 이퀄 뒤에서 자, 활용 필드는 총 인구수 그리고 시도와 구군시 필드를 사용을 하는데 average와 calculat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선 전체 평균 인구부터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의 총 인구수를 선택을 합니다.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주민등록 인구 현황의 총 인구수에 대한 에버리지 값이 반환이 되는 거고 이 평균을 이용을 해서 자, 서울의 송파구인 경우만 필터를 해야 되겠죠. 자, 에버리지 앞에서 calculate 함수를 입력을 하고 자,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맨 뒤에서 컴마 자, 필터를 적용하는데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의 시도 필드 선택하고 조건으로 서울특별시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가 서울특별시이고 그리고 AND 조건이죠. 더블 앰퍼센드 2개 입력해서 AND 조건 처리하고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구군시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의 구군시 필드가 이퀄 송파구인 경우를 찾겠죠. 그래서 필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중 조건을 자, 시도 필드가 서울특별시이고 그리고 구군시가 송파구인 경우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자, 단위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2자리까지 설정을 해주면 자, 송파구의 평균 인구가 수식이 작성이 되는 거겠죠.